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3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미국의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요. 다우가 1.3% 이상 올랐고 S&P 500은 1.84%, 나스닥은 무려 2.69%나 그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을 보자면 시작할 때 좀 약했었어요. 그랬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전약 후강의 그런 전형적인 강세 형태로 나타냈는데 ADP의 그 민간 부분 고용이 12만 8천 건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측치가 29만 9천 건에 훨씬 못 미치니까, 예측치에 못 미치니까 아무래도 연준이 좀 뭔가 강력한 긴축을 하기에는 좀 느슨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정말 있지 않을까 하는 걸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얼마나 그 변동성이 심하고 불안정한가를 나타내주는 거죠. 근데 뭐 어쨌거나 오늘 이제 금요일인 우리 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부담이 되는 출발은 아니었어요. 일단 미국 시장이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시장은 출발부터 0.7% 이상 상승을 해서 거의 2680 가까이 2679점 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음 시작하고 얼마 동안 외국인들이 이게 적극적인 매수로 나서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이제 급격히 이렇게 좀 밀리면서 강보합권 근처까지 일단은 갔었습니다. 그래서 0.15% 오르는 것 정도, 오늘 종가보다 더 낮게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 매수가 10시 반이 넘으면서 이제 살아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관과 함께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이제 상승을 했고, 종가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좀 팔아서 최종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로 나타나지만 하루 종일 이제 시장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종가에서 기관은 더 샀고 몇백억을 더 샀고 외국인들은 좀 팔았고 개인들도 더 팔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시장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92억을 매도했습니다. 92억. 예. 이게 순매수로 가다가 막판에 이제 좀 팔아서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 3,227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3,084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오늘 이제 그 최종 지수는 2670.65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함으로 해서 어제보다 0.44%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발은 거의 0.7% 가까이 오르는 그런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상승폭을 계속 그 출발한 후에 줄여나가다가 급기야는 이게 마이너스까지 약보합까지 이제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강보합 갔다가 약보합 갔다가 이러면서 몇 차례 좀 오후까지 흔들리다가 끝날 때는 거의 이제 보합인데 색깔만 빨간색, 뭐 이걸 강보합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만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에 나섰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쭉 팔다가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 폭을 늘려갖고 기관은 이제 마지막 종가 무렵에서 살짝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서 최종적으로는 뭐 몇십억 산 걸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618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은 1,760억을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39억을 순매수하는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 최종 지수는 891.51포인트, 어제보다 0.04%, 지수로도 0.37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뭐 제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 기술적으로도 말씀드릴 때 그 빨간색 도지 형태가 나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좀 접고 가는
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나쁜 모습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시장 좀 특징을 살펴볼 텐데 시가총액 큰 거부터 오늘 이제 뭐 삼성전자도 100원 오르고 에너지솔루션은 3,000원 떨어졌습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1% 이상 오르고 뭐 네이버는 좀 빠지고 LG화학은 오르고 뭐 옥신각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322억을 순매도했어요. 오히려 기관이 574억을 샀고 개인은 좀 팔았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들은 27억을 팔았는데 기관이 69억을 샀는데 그중에서 연기금이 84억을 샀습니다. 순매수 얘기입니다. 이건 순매수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11억 정도 조금밖에 안 샀고 기관도 뭐 몇천만 원 판 정도 이렇게 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한 건데 외국인은 12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이제 17억 5천만 원 정도 샀고 네이버는 기관은 샀고 외국인은 팔았고 LG화학도 기관은 샀고 외국인은 팔았고 현대차는 외국인은 샀는데 기관이 팔았고 SDI는 외국인이 195억을 샀는데 기관은 33억을 팔았고 카카오는 외국인이 39억 거의 40억 가까이 샀는데 기관은 246억을 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카카오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섹터별로 보면 오늘 이제 건설기계에 농기계까지 이렇게 겹쳐지면서 여러분 뉴스 이제 보셔서 알지만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이 다음 주에 방문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우리나라 정부 또 기업들과 이제 전후 재건, 협력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재건 논의할 때는 이제 그 농기계도, 왜냐면 지금 거기 러시아가 점령했던 데 농기계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기대를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냥 이슈죠. 예.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떨 것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슈는 역시 이슈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익이 좀 어느 정도 나는 분들은 익절하는 것도 좀 부분적으로 해나가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제로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나라만 가겠습니까? 예, 노리고 있는 나라도 많고, 또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재건 비용을 어떻게 지불해 줄지 그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예요. 공물로 받아와야 되는 건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슈라는 거는 그런 거 안 따지고 일단 주가는 오릅니다. 예, 주가는 그냥 올라요. 그렇지만 이제 언제 이게 멈출지 모른다는 거, 이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쪽에는 이제 뉴스를 조금 전에 보내드렸는데, 푸틴 대통령이 터키를 방문하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모종의 전쟁을 좀 종료하려는 시그널이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근데 가서 터키랑 곡물 수출에 관한 이런 것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푸틴이 건강이 무지 나쁘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또 터키 방문한다 그러고 아무튼 이런 게 잦아지면 뭔가 이제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CCTV 관련인데 이거는 오늘 이제 코레일이 불을 지폈어요. KTX 하고 수도권 전철의 모든 객실에 CCTV를 설치할 거다. 이런 소식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이 2023년까지 323억 원을 투입해갖고 CCTV를 순차적으로 객실당 3개 내지 4개 이렇게 이게 범죄 활동 예방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냥 핫 이슈입니다. 예.
투입되는 게 323억인데 몇 개 회사가 날아갔고, 그리고 이게 CCTV,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잘 돼 있어요, CCTV가. 근데 이거는 이렇게 쉽게 범죄 활동 예방을 위해서 객실에 뭐 서너 개를 단다? 이것도 다른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법률적으로. 예, 예. 이게 길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국 주식 있잖아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건 뭐 당연히, 이건 이제 주가들이 다 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동전주의고 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상하이의 봉쇄가 해제되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뭔가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기대, 뭐 이런 것 등등 해갖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도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 태양광, 이거 여전히 오늘도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유가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여행, 뭐, 면세점 관련, 뭐, 여행 관련, 이거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죠. 크게 보면. 이제 코로나 이런 거 관계없이 막 여행 다니고 이러니까, 예. 어제 이제 축구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상암 경기장 비치는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오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점점 리오프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세를 띄었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그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을 합의했잖아요. 7월, 8월, 2달 동안 하루에 63만 8천 배럴씩 증산한다. 그래서 이제 증산 속도를 좀, 그걸 높인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WTI 기준으로 117달러 51센트로 올랐어요, 오히려. 0.55%나 유가.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택도 없다 이거죠. 그 정도로 증산해갖고, 택도 없다. 왜? 러시아가 이제 그걸 못하니까. 러시아 부분만큼도,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쉽게 메꾸려면 100만 배럴 이상 증산해야 되는데, 64만 배럴, 택도 없다. 뭐 이런 거에다가 또 중국이 이제 봉쇄를 풀면은 중국도 이제 새로운 수요로 등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뭐 미국 시장도, 그렇잖아요. 엑슨, 뭐, 쉐이블론, 뭐 다, 그렇죠. 예, 주가들이. 우리도 이제 그 관련 그런 것들이 유가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오늘 금요일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드리면, 지금 이제 시장을 보면 이런 거예요. 뭐 이 시장은 이게 뭐 그렇다고 이게 대세 상승기냐?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서, 그 많이 빠졌다는 건 뭐냐 하면 너무 많이 팔아서, 사람들이 놀래서 너무 많이 팔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좀 주가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빠져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재료긴 하죠. 그리고 또 한쪽으로 보면 그럼 앞으로 이제 그 주가를 끌고 나가야 될 실제적인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투명해요. 뭐 이게 좋다 이렇게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소위 베어마켓 랠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제한적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거기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제한적이다, 하나는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그만 봉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어요. 시장에서 무슨 소리냐, 지금부터 이제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제한적 상승, 제한적 반등 여기에 동의해요. 아니면 아니다 그것도 없다 뭐 이러거나.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거는 반등인데, 이거 보시면 알지만 무슨 놈의 반등이 상승보다 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무슨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자는 것도 아니고 떨어졌던 거에 대한 반등인데 왜 이렇게 더 어렵고 힘들까?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반등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이번에 한 번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질 거야라는 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있게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0년에 경험했지만 내일은 없다. 이래야지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요. 내일도 모레도 또 그 다음 날도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 이래야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제한적 반등이라는 거는 이게 반등이 있다가 제한적이라는 말이 벌써 이미 그 다음에는 다시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이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그 정도로 자신이 없으니까 또 누가 무슨 경제 허리케인이 온다 이러면 이제 위축돼서 빠졌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허리케인은 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제에도 허리케인이 늘 있다. 그걸 다 견디고 그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너무 쫄지 마.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조금 살아나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요. 시소. 계속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그랬는데 그 변동성이 심한 장이 그냥 6월로도 이어지면서 지금 계속 6월 들어와서 지금 이틀째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눈치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눈치 볼 게 많다는 얘기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챙겨봐야 되고 저것도 챙겨봐야 되고 하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투자자들 생각이 많아지면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한쪽으로 가야 돼요. 야, 안 돼, 이제. 주식 다 팔아야 돼. 그래야지 빠지든 한쪽으로 빠지고 무슨 소리야. 지금 주식 못 사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 이래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의 생각이 심플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게 생각이 많아서 복잡해졌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밤사이에 어떻게 됐냐, 새벽부터 일어나서 챙겨야지, 환율은 또 어떻게 됐어, 외국인들은 사는 거야, 마는 거야, 이 자식들 사는 척 하더니 또 왜 안 사, 이런 거. 또 연준은 뭐라 그러는데, 연준이 그러는 게 또 어떤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또 이런 문제, 연준 또 연방은행 총재 누구가 얘기했다 그러면 또 그건 또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복잡한 게 뭐냐면 시장에 그만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한적 반등이라는 거 서로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증시 참여자들이 다 제한적 반등을 인정하고 있으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 제한적 반등에서 조금 이익을 취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취하고 싶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먼저 좀 사라, 사서 올려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되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더욱 짙어지냐면 강력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강력한. 그게 위든 아래든. 예를 들어서 다음에 폭락이 얼마큼 옵니다. 그럼 지금 다 팔아야죠. 다 팔아서 인버스 걸어야죠. 떼돈 벌잖아요, 그럼. 근데 그것도 못해요. 말만 해요, 말만. 그건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보면 그 말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말하면 뭐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행동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랑 비슷한 지용군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얘기하면 오늘 기뻐했다. 내일 일희일비하고 그 시장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장의 변동성이 심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한적 상승이라고 반등이라고 규정을 줘놓으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디가 이번에 제한적 반등에 제일 꼭지가 될지 모르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탈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제한적 반등이에요. 이탈자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짚어보니까 이 제한적 반등이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더 어려워요. 오히려 상승보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요새 말씀드려오지만 되게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환율이 내리면 우린 좋은 거야. 외인이 사면 이게 좋은 거야. 인플레를 나타나는 지표들이 낮아지면 그래 인플레 피크 친 거야. 이렇게 해서 나오는 보이는 것만 믿어야 돼요.
지금은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가 머리 좋다고 자꾸 뭔가를 돌려서 뭘 자꾸 생각을 뒤집어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말한 대로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제한적 트레이딩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 트레이딩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있는 대로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막 상상해서 이렇겠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몇 개월 후에 시장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예측은 지금 시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결정을 못 짓는데 몇 개월 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경험이 있잖아요. 1년 뒤는 알겠는데 내일은 모르겠다. 그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변동성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것만 보이는 것만 믿자는 거예요. 자꾸 상상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거 이제 시장을 논하는 분들은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해야죠. 누군가는 또 시장은 어떻겠습니다. 이런데 저는 이제 우리 다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행동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니까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그 시장을 보는 그런 건 있지만 그 뷰는 있지만 이 뷰가 잘못 전달되면 안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있는 것만 믿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을 말씀드려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6월 중순까지 이렇게 밀려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다음 주도. 근데 또 이제 연휴가 됐잖아요. 우린 또 현충일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계속 연휴가 되는데 아무튼 지금 시장은 그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다. 시장을 단순한 시각으로 봤으면 좋다. 누가 합니까? 또 우리가 연휴 동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무슨 해결의 가닥을 잡을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있는 것만 지금은 보는 시장이다. 그래서 환율 떨어졌어? 외국인 사? 그럼 올라가겠네. 외국인 팔아? 환율이 다시 올라갔어? 그러면 아니구나. 이거예요. 이거를 반복할 수밖에 지금 없는 시장이다. 메인은 못 건드려요. 지금은 그냥 메인은 묶어놓을. 이건 좋은 시기 와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봄을 기다렸는데, 이게 봄날이 가네요. 이렇게. 증시에는 봄다운 봄이 오지도 않고, 계절은 벌써 이제 덥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제가 슬곤생에 봄날은 간다. 옛날 노래인데, 그 가사가 아주 애틋해서, 올려놨습니다. 연휴 때 가끔씩,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연휴 잘 보내시고, 기니까. 저도 이번 연휴에는 좀 남쪽 나라로 좀 여행을 갔다 올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잘 쉬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또 시작되면 우리가 시장이랑 싸워야 되니까, 충분히 잘 연휴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쉬시고 저는 이제 6월 7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